혹시 살아오시면서 진짜 품격 있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사드리는 골든 에이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새로운 것들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큰 집, 더 좋은 차, 이런 것들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지요. 그런데 이제 인생의 깊은 맛을 아시는 나이가 되시니 어떠십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지 않으십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겉모습에 참 많은 신경을 씁니다. 비싼 옷을 입고 멋진 차를 타고 화려한 생활을 자랑하지요. 물론 그런 것들도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깨달은 것은 진짜 아름다운 것은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보다는 속에서 우러나오는 품격이야말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이 나는 것이지요. 오늘은 돈으로는 살 수 없지만 우리 인생을 정말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3가지 자본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회자본, 지식자본, 문화자본. 이 3가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소중해지고 우리 삶에 진정한 의미를 주는 보물 같은 것들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준비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시지요. 살아보니 참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첫인상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지요. 처음 만나는 사람을 볼 때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어디에 사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로 상대를 판단하곤 했지요. 좋은 양복을 입은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비싼 시계를 찬 사람은 성공한 사람으로 여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깨달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들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제가 만난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항상 소박한 옷차림에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분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정말 깊은 지혜를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시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신 분이었지요.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참 아름다우셨습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대화를 나누어 보면 속이 텅 빈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비싼 브랜드 옷을 입고 고급 차를 타지만 정작 마음은 메마르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는 분들이지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품격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천천히 자라나는 것이구나. 나이가 들수록 겉모습은 시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써도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시간 앞에서는 어쩔 수 없지요. 하지만 마음의 품격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지고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그리고 그 품격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제 첫 번째 자본인 사회자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본이란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좋은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명함을 많이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트워킹이라는 말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했지요. 술자리도 많이 다니고 모임에도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수백 명의 지인보다는 진심으로 통할 수 있는 몇 명의 벗이 훨씬 소중한 것이지요. 저는 좋은 사람을 구별하는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눈빛이 맑은 사람. 둘째는 자기 일에 열정을 가진 사람. 먼저 눈빛이 맑은 사람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입니다. 거짓이 없고 욕심이 과하지 않은 사람의 눈빛은 참으로 맑고 깨끗합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무언가를 숨기거나 꾸밀 필요가 없지요. 그 눈빛 속에는 진심과 신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자기 일에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무언가에 열정을 쏟는 사람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그 열정이 꼭 거창한 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는 일이든 손자 손녀와 시간을 보내는 일이든 책을 읽는 일이든 자신이 하는 일에 진심을 다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 그 열정이 저에게도 전해집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지요. 저에게는 오랜 시간 사귀어온 친구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 온 소중한 벗입니다. 그 친구는 결코 부유하지도 않고 특별한 지위에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려울 때 묵묵히 도와주었고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이런 친구 한 명이 수십 명의 지인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사회 자본입니다. 또한 가족 관계도 사회 자본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 며느리, 사위와의 관계, 손자, 손녀와의 관계. 이런 가족 간의 유대가 얼마나 소중한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사회 자본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온 신뢰와 서로 주고받은 진심이야말로 진짜 자산입니다. 여러분 곁에는 눈빛이 맑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혹은 열정 가득한 벗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훌륭한 사회 자본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자본인 지식 자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야기 보따리가 풍성한 어른을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그분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더 듣고 싶어집니다. 어떤 주제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시지요. 그런 분들이 바로 풍부한 지식 자본을 가진 분들입니다. 지식 자본은 단순히 많이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정보를 많이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과 학습이 어우러져서 만들어지는 지혜를 뜻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에 도움이 될까 해서 읽기 시작했는데
점차 책 읽는 즐거움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읽기만 한다고 지식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읽은 내용을 삶에 비추어 보고 다른 사람과 나누며 깊이 생각할 때 비로소 자신의 지식이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역사책을 읽을 때도 그냥 사실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현재와 비교해 보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책을 읽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어떤 주제가 나와도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지요. 또한 경험도 중요한 지식 자본입니다. 젊은 시절의 실패와 성공, 중년의 고민과 깨달음,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들이 쌓여서 지혜가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80세가 넘으신데도 여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십니다. 컴퓨터도 배우시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익히시지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 정말 많은 것을 배웁니다. 오랜 인생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 그리고 여전히 배우려는 열정이 어우러져서 특별한 매력을 만들어내시지요. 지식 자본을 쌓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책을 읽는 것도 좋고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도 지식 자본을 쌓는 방법이지요. 중요한 것은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배울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지식 자본 쌓기는 멈춰버립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배우는 사람, 평생 성장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지식 자본은 인생의 든든한 동반자가 됩니다. 외롭지 않고 심심하지 않으며 언제나 풍성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본인 문화 자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 자본은 특히 쌓기가 어려운 자본입니다. 돈으로 쉽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화 자본은 내가 무엇을 즐기고 어떤 취향을 가졌으며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가, 이 모든 것입니다. 명품 가방을 메고 비싼 옷을 입는다고 해서 문화 자본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박한 일상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능력,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느끼는 감수성, 이런 것들이 진짜 문화 자본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날씨가 참 좋다고 느끼는 것, 장터에서 싱싱한 채소를 고르는 재미를 아는 것, 손자 손녀와 함께 그림을 그리며 즐기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문화 자본입니다. 저는 요리에서 문화 자본을 발견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요리를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로만 생각했습니다. 빠르고 간편하게 그저 먹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여겼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요리의 재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재료를 고르는 즐거움, 정성스럽게 손질하는 과정, 그리고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기쁨. 특히 제철 재료로 요리할 때의 그 맛은 정말 특별합니다. 봄에는 나물을, 여름에는 오이와 토마토를, 가을에는 버섯과 감을, 겨울에는 무와 배추를.
계절마다 다른 재료로 만드는 요리를 통해 자연의 순환을 느낄 수 있지요.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삶의 품격이 높아집니다.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삶의 문화가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독서도 문화 자본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책을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문화 자본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젊은이들처럼 빠르게 정보만 습득하는 독서가 아니라 천천히 음미하며 읽는 독서. 작가의 마음을 헤아리고 행간의 의미를 생각해보며 내 삶과 연결 지어보는 독서. 이런 독서 방식이 문화 자본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저는 최근에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붓을 잡고 먹을 갈며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쓰는 시간이 참 소중합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지요. 처음에는 글씨가 삐뚤삐뚤했지만 점차 나아지는 것을 보며 성취감도 느낍니다. 무엇보다 옛 선인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일수록 내면의 품격이 깊어집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아름다움. 그것이 바로 문화 자본이 주는 선물입니다. 문화 자본은 한순간에 얻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문화적인 사람이 될 수는 없지요.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쌓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즐겁습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기쁨, 조금씩 나아지는 자신을 보는 만족감, 그리고 삶이 점점 풍요로워지는 느낌. 작은 경험 하나하나가 결국은 큰 품격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품격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이 납니다. 지금까지 사회자본, 지식자본, 문화자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돈을 벌기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경제자본은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어야 다른 것들도 생각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품격 있는 삶을 만들 수 없습니다. 사회자본, 지식자본, 문화자본. 이 세 가지가 함께할 때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계속 빛날 수 있습니다. 비싼 옷이나 명품이 아니라 당신의 눈빛과 이야기, 그리고 취향이 당신을 빛나게 합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진실한 관계, 끊임없는 배움과 성장, 그리고 일상 속에서 찾아내는 아름다움. 이것들이야말로 진짜 자산입니다. 이 세 자본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삶의 품격이 높아집니다. 또한 배움을 통해 얻은 지혜로 더 좋은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게 되고 더 깊이 있는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걸음이라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새로운 사람과 진심으로 대화해보고 오랫동안 읽지 않았던 책을 펼쳐보고 소소한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늙어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깊어지고 더욱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세 가지 자본을 골고루 쌓아가시며 품격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옆에 두시고 오늘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 두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품격 있는 하루를 사신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마음 울림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